눈에 띄는 사람 바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입니다. 자, 이 시점에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한 문장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가 바로 혁신위가 사실상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혁신이 끝난 날 장제원 출마 안 한다. 조선일보는 출마 안 한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장제원 의원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의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갈등을 빚어왔죠. 버스를 92대나 동원을 하는, 그리고 지지자 4,200여 명이 모이는 이런 세를 과시하면서 버텨왔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합니다. 아버지 묘소를 찾은 사진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장제원으로 끝일까요? 조선일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세계일보 3면입니다. 자, 지지율 추락에 친윤 결단하는가? 장 불출마 때는, 그러니까 장제원 불출마 땐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유한이 쏘아올린 공, 장제원은 받았습니다. 김기현은 글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자, 이러다가 수도권 폭망한다, 이런 위기감 커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이번 선택이 앞으로 총선 과정까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장제원 의원은요, 이 인유한 혁신위의 용태 압박에 거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었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십시다. 네. 오공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돼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듣겠습니다. 자, 저렇게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됩니다 했던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잠시 멈추려 한다, 이 문구를 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로부터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를 받는 친윤 핵심으로 손꼽혔습니다. 불출마를 시사한 어제 혁신위가 최종 보고를 끝으로 공식 해산한 날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혁신위 활동 마감 후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사진, SNS에 올린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사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역시 정치인이시잖아요.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묘소를 찾은 뒤에 저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저것 자체로도 뭔가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 선친 묘소 앞에서 본인이 큰 결심을 했다. 그거는 불출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는 사실 한 장이죠.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불출마라는 것도 하나 있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장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부산시장 선거나 뭐 이런 거라고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모습은 아마도 불출마를 하더라도 그 불출마 방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너무 좀 거칠게 몰아친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잘 조율된 뭐 스스로 결단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우유를 그냥 마실래, 뭐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예. 이제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제원 의원도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날 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나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 아마 이런 걸 지금 밝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유를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우유 좋은 건 나도 알거든. 뭐 그런 걸까요? 자,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은요, 다른 의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친윤 중에 친윤이고요. 거의 뼛속까지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의원님. 아유,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자, 지난 대선 때도요,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막판까지 이 여권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때 결국 0.73%포인트로 박빙이었던 그 대선 직전에 단일화를 이뤄낸 겁니다. 전권 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안 후보께서도 이쪽에서 장제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저때 이제 안철수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사실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지난해 3월 3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3월 3일이 바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그날을 넘겼다고 한다면 또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한 시점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 두 후보가 당시 단일화를 한번 하겠다고 의기투합을 했다가 예. 서로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때 안철수 후보가 협상 파기를 선언했거든요. 오호.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3월 3일 날 새벽에 전격적인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날 3월 2일 날 밤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차량을 다른 데로 돌려라. 어허.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가보니까 거기 장제원 의원의 매형인 이 카이스트 교수의 집이었어요. 예.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옆방에 있던 동료였고 아하. 아주 그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자정을 넘길 시간에 만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과거 동료 교수였던,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매형 집을 선택을 했는데 아하. 그 조율을 장제원 의원이 기가 막히게 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등 공신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대통령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최근에 인류한혁 신의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특히 뭐 권력 가진 사람 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러면서 험지 출마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랑 어떻게 되는 거지까지 갔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자, 그런데 어제 SNS에 전격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했던 장제원 의원이 돌연 마음을 바꾼 계기가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불출마를 하겠다고 결단했던 시점은 과연 언제였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을 갔었는데 이때 점심 국밥을 같이 먹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을 독려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혹시 이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행사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아마 장제원 의원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그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혼자도 아니고 그 어렵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동원해서 내려갈 정도였다. 그 행사에 부산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앵커께서 소개하셨듯이 오라고 했는데 뭐 아버지 기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아마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라고 했을 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왜 부산에 내려왔는지를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느껴봐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딱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그 기일은 잘 모셨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어제 그 지금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도 아버님 묘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의 행사에서의 윤 대통령의 무언의 메시지가 상당히 장제원 의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12월 6일인데 이제 아버지 묘소를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심 행사에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절했을 때 장제원 의원은 아직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출마 문제. 이제 그런 의사 표시로 보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참석해라. 뭐 하고 다시 한번 점심이라도 얘기를 한 먹고 거잖아요. 가라. 그럼 그 얘기가 뭐겠어요? 빨리 결단해라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 어허. 그래서 그때 결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점심 행사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점심 행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출마 촉구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게 12월 6일 오찬에 거절했다가 참석하게 된 계기 그렇게 보이고 그 전부터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문제를 고민은 해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민해오던 최종 결론은 아마 6일 오찬에 불참하려고 하다가 참석하는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 장제원 의원의 결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장제원 의원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굉장히 높이 사는데요. 이와 같은 2차 결단 이전에 장제원의 희생 1차 결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있었지만 올 2월 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시작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대통령이 입문한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 이렇게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 걸 보면은 아마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일 날 했던 1차 불출마 내지 희생 결단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의중이 뭐였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결단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이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뭐 지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곳에서 정치를 뭐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한번 이제 초선이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리고 뭐 중간에 한번 또 뭐 어려움도 겪었고 한 지역을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윤유한 위원장이 뭐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전 그만두겠습니다. 못 하잖아요. 자, 거기에는 자, 내가 불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를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뭐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항상 유리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상대 후보도 있고 뭐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내 후임은 또 누가 할 것이냐? 이 지역은 또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런 시간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장재원 의원의 메시지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JP, 김종필 전 총리인데요. 김종필 총리가 한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재원 의원도 물러나는 것이 불조이 지금 잠시 멈추겠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뜻은 100%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자의반 타의반이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2012년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 때 낙천했거든요. 예.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공언을 하고 내가 무속 출마해서 내가 이 잘못된 공천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지만 직전 기자회견 딱 2시간 앞두고 돌아섰어요. 내 승복하겠다 딱 멈췄거든요. 예. 자 보십시오. 김종필, 김무성 한 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때 정치자금 의혹 때문에 한국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권의 제2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때 승복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 대표가 됐고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장재원 아마 이 의원의 입장에서도 내가 나의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년 총선 과정에서는 아마 장재원 의원의 역할은 아마 스스로가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아마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납작, 뭐 일종의 조용히 있다. 예, 상당히 아마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 총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아마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옆자리에 가서 예를 들면 비서실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결과 나쁠 경우에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국민 전환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정치 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장재원 의원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옛날에 쓰셨던 카세트 테이프 왜 들고 다니던 거 그거 플레이어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맨 왼쪽엔 플레이, 그리고 그 다음은 일시정지, 그리고 그 다음은 정지. 그러니까 포우즈라고 하고 스탑이라고 하죠. 스탑 버튼을 누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려 한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최 의원님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보로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기에 잠시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잠시 멈추려라는 걸 표현을 보면 수도권 험지 출마나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건 얘기잖아요. 부산에서 정치는 계속한다.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 부산의 그 어떤 총선 상황을 저는 지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뭐 자숙할 수도 있고 뭐 지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다 내려놨으니까, 본인은 뭐 재출마 안 하니까 뭐 국민의힘의 승리, 본인이 또 그렇게 뭐 비서실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성공 뭐 이런 걸로 위해서 자기는 부산에서 그야말로 백의종군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저 잠시 멈추려라는 개념으로 보면 내년 총선에만 출마하지 않는 거지. 결국은 부산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6년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2028년 총선일 수도 있고 2028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걸로 봐서 잠시라는 단어와 멈춘다는 단어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은 고향이 이제 TK이십니다만 이 PK가 최근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엑스포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것도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기대 이하로 안 됐어요. 부산 민심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내려가고 뭐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민심도 안 좋아지고 이거 부산 지역에 뭐 윤핵관은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 있어서 서울 지역이 거의 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온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지도부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결국 1차적인 어떤 희생 결단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지도부의 어떤 희생 이런 부분이 연결될 것 같은데 대구 경북 넘어서 TK, PK 지역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그쪽 지역도 지금 엑스포 이후에 민심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제원 그 의원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을 넘어서 TK, PK 지역의 어떤 총선을 앞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번 총선에 있어서 모멘텀이 오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인의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TK 지역도 TK 지역이고 PK도 PK입니다만 수도권이 사실 제일 지금 어려웠잖아요. 사실상. 그동안에 다음 총선의 간판은 누구로 할까? 제일 먼저 거론된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혁신위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 언론에 얼마나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총선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을 상수로 놨을 때 그러면 한동훈 한 사람만 갈 것이냐? 한동훈이 지역에 묶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장제원은 부산에서 그냥 자명에 들어갈 것이다. 로키로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누군가 이 정도 되면 윤핵관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은 윤핵관으로서 권성동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뭔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오늘의 결단, 어제의 결단이겠죠. 그 어제의 결단이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혁신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분위기 반전을 하는데 큰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윤핵관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너무 설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이반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멈추겠다고 하면서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이분들이 뭔가 앞장서서 뭔가 새로운 이 정치적인 뭔가 이 전개를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저는 국민의힘의 아마 총선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 결단이 사실은 지금 또 다른 또 윤핵관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이종 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이죠. 장제원 의원이 현장 화면 좀 더 보여주시죠. 혹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화면 상태가 고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자들의 이제 추가 질문이 밖에서는 이어지거든요. 아직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준비해온 이 짧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마 저렇게 또 기자들이 미리 또 진을 치고 앉아 있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선 때는 뭐 하실 겁니까? 자, 들어보죠. 제가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게시물로 말씀 나누고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빨로. 맞아. 자, 운명이라 생각한다. 출마하지 않겠다.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했죠. 왜요? 혹시 뭐 다음 행보는 없습니까? 에이,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해석을 낳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깨끗하게 희생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오늘까지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뭐 앞으로 그러면 정치를 정말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가 뭐 잠시 멈추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할 텐데 예.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희생. 그래서 이제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라 하는 걸 당원들한테 당부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문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뭐 평론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일단 본인은 출마를 하지 않고 여튼 이제 뭐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놓고 일정 시점까지 세팅하는 데까지 자기 역할은 끝났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백의종군 길을 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승리는 총선 승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저는 뭐 이 지금 장제원 의원의 오늘 입장 표명이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백의종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자부하는 내가 정치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상당한 좀 뭐랄까 정치 대인배의 모습을 일단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기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이 상황, 이 지금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뭐에 대한 은혜냐? 예. 자신을 키워준 사상 국민들에게 갚은 이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어떤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향후 그러니까 총선 국면 이후에 본인이 이 사상 국민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공직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렇게 선친의 묘소에서 뭐 이렇게 아버지께 마지막 뭐 본인의 그 인사를 드리고 뭐 얼마 전에 또 기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 지금 녹취 혹시 다시 준비됐습니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장제원 의원의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 짧으니까요.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저는 뿌려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운명이다, 또 가슴 아프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권력자 중에 권력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저는 지금 오늘의 어떤 기점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의 가장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히 감성적인 단어로 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는 단순히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넘어서 현재에 있는 당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직격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